20대인 제가 바라보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제도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데 직장 갔다 와서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여러분들이 3초만 투자해 주셔서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은 보통 월급 250만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해야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간단한 서류적인 절차만 거치면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름도 존나 어렵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어찌됐든 이 제도가 수급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도 취업 성공 패키지나 청년 수당 같은 것도 잘만 신청하면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20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친구들이 했던 말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와, 드디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세금 낸 보람이 있다. 세금도 안 내본 새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예다. 드디어 괜찮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말들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특별한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해봤자 듣는 제 반박은 일배다, 극우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화폐의 등장 배경은 재화 거래의 편리성을 위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요. 지금이야 가치가 부여됐지만 애초에는 그저 서로의 생산물을 나누기 위한 반대급부의 개념으로 생겨난 것이지 예전에 화폐로 쓰던 그 조개 껍질이나 은병 같은 게 그 자체로 경제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국고에 있는 화폐를 20대 청년들한테 마구마구 뿌려서 청년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제 친구도 취업 성공 패키지나 청년 수당 같은 것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통장에 화폐를 집어넣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해줘서 300만원이 없던 사람이 300만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경제력 수준이. 납득이 가진 않지만 성장했다고 하니까. 여하튼 제 생각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게 경제력 성장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쥐어주는 돈이 화폐를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죠. 결국에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이 성장한다기보다 그냥 세금을 나눠준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돈이 생기면 그걸로 소비활동을 해서 내수경제가 활발화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성장한다는 게 생산성이 향상되고 향상된 생산성으로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그를 통해서 경제력이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는 자원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경제 수준의 정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외화를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또 수입해오고 이러면서 내수 경제가 돈다고 생각하지 국가의 창고에 있는 돈을 청년들한테 쥐어준다고 내수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인 우물에 물을 계속 퍼먹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물을 좀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고인 우물에 있는 물만 보고 있다면 나중에는 먹을 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물을 자꾸 팔어 다니는 게 경제력이 성장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물 안에 물이 조금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물만 퍼주면 계속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20대 친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퍼다 주면서 인기몰이하고 표몰이하는 이런 정책들이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쌓아온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10년, 15년 퍼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퍼주게 되면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고 재산도 바닥을 드러나게 되겠죠. 저는 국가에서 300만원 몇십만원 쥐어주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 돈만 바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터무니가 없거든요. 사실 300만원 준다고 해도 차라리 알바해서 한 달에 한 200만원이라도 쓰는 게 낫지 그깟 한 달에 50만원 주는 걸로 가만히 있으면서 국가에서 퍼주는 돈만 바라고 있는다?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냐면 일단 이런 수급 기준이 굉장히 낮은 정책들이 생기면 정말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백수들 이런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수급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그러니까 세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낸 세금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도 평생 세금을 낼 사람이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세금을 많이 내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 국고를 저렇게 낭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준 세금을 쓰는데 본인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쓰는 것도 정말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더해서 그 목적이 정치적이고 인기 영합석이라면 더 역겹겠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받아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쓰든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버스 노조도 파업을 했고 세금으로 때우는 식으로 파업을 막았죠. 크레인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인 노조가 정말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소형 크레인들이 자신들의 시장에 진입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파업을 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자꾸 파업을 막게 되면 여기저기서 파업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조가 조금 더러운 게 파업을 하면 회사가 돌아가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업 시에 새로운 노동자,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법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세금도 자꾸 퍼다 주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 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얄미운 게 여기서 전국을 돌면서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약속하면서 또다시 세금을 다 퍼다 나를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다는 게 너무 얄밉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아 정말 괜찮은 정책이다, 이제 정말 나라다워졌다, 20대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게 너무 무섭죠. 뭐 여러분들이 극우라고 할까봐 뭐 저게 양해탈을 쓴 1위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목적이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기 영합성 또는 다른 곳에도 세금을 퍼줄 때 국민들의 저항을 떨어뜨려서 세금 낭비하는 거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뭐 어찌됐든 앞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이야 세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정책들만 펼치면서 인기는 다 몰아가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소득주도 성장 젖가시여 젖가 젖을가시여 젖을 뻑큐.